네, 저는 22살 눈산 육군훈련소에서 분대장 보직을 맡으면서 2000년 1월 13일부터 21년도 7월 25일까지 육군 만기 전역한 22살 임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훈련소에서 2020년 1월 13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 공부 잘 마치고 만기 전역한 23살 강준주이고요. 네, 만기 전역 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년 1월 13일부터 21년 7월 25일까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이용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봤지? 현준이는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따로 봤고 셋이 다 같이 본 거는 6월 초에 전역했나? 내가 전역할 때니까 6월 10일 이후에 처음 만난 거니까 거의 한 3개월 만에 같이 본 것 같아. 뭐 어색하진 않아요? 네, 딱히 어색하진 않고요. 난 너무 어색한데? 21살에 남들보다 좀 빨리 1월에 바로 입대를 해서 좀 외롭게 먼저 입대를 했는데 그 호국요람이라고 저희 육군훈련소 입영신사대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를 머리 밀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들어가던 게 아직도 기억나고 생활관에서 동기들이랑 막 장난치면서 얘기했던 것도 아직 다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필 입대일이 이제 생일 다음 날이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아주 너무 큰 걸 받았는데 들어갈 때도 딱히 원래 성격상 그런 건지 감흥 별로 없었고 첫날 딱 잘 때도 감흥이 아예 없어서 엄청 편하게 자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자고 그다음에 하필 자리가 또 그 취침등이라고 엄청 밝은 등 아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눈으로 안대로도 쓰고 입으로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잤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제일 생각나는 건 입소식 할 때 축구장이 단체로 한 900명 가량, 한 1,800명, 맞지. 1,800명 가량의 빡빡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고요. 그다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퇴소식 안 된다고, 수료식 안 된다고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맞아. 동기들이랑 많이 절망했던 게 기억납니다. 난리 났었지. 그렇지. 수료식이 이제 없어졌다고 4일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6중대는 이제 통보를 못 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 아침 점호 시간 때 8중대 아침 점호 딱 하는 훈련병이 수료식이 취소됐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6중대 멍성성 난리 나고 했던 몰랐던 상황에서 갑자기 조국기도문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가 8중대고 너가 6중대였다. 그러네. 아니 훈련병 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간 미안, 그때 미안. 아무튼 다른 중대였다. 그때 하여튼간 조국기도문에 갑자기 그게 맞아.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자. 일단 용빈이가 그 중대 그 소대장 훈련병이었는데 이게 많이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고 이야기 엄청 잘하는 친구였는데 들리기에 전주 사람이다. 근데 학교도 심지어 전주고로 갔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전주고 이렇게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 트게 됐고 현준이는 이제 같은 교육대 배정받다 보니까 같이 후반기 교육도 받고 하면서 친해지고 그다음 후반기 교육도 셋이 같이 받다 보니까 셋이 단체로 다 친해졌죠. 근데 한 살이 더 많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다 동기로? 어차피 뭐 네. 근데 1년 6개월 동안 계속 야야거리고 준비야 이러다 보니까 막상 나와가지고 형 이러기가 좀 그게 더 어색해서 뭐 허락만 해준다면 계속 사실 첫 번째 이유는 그 사실 뭐 분대장 면접 볼 때는 뭐 내 훈육 분대장님이 좋아서 나도 똑같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첫 번째 큰 이유는 이제 그 지원을 받거든요. 그 강의장에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뭐 분대장은 뭐 이렇고 그랬다. 근데 제일 장점이 휴가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그거는 못 버티죠.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저 하겠습니다 이러고 손 들고 했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했었어요. 그냥 첫 번째 제일 큰 이유 휴가가 많아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휴가가 많다고도 했고 심지어 저는 전주다 보니까 용빈이도 마찬가지일 텐데 논산이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근데 휴가를 못 나갔잖아요.
그쵸. 네, 딱 그게- 막상 그래서 네. 막상 딱 되고 나서 이제 휴가를 이제 원래 분대장들은 임명 받고 나서 임명 휴가라고 훈련병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동기들이 야전 즉 자대로 배치를 받을 때 이제 저희는 휴가를 나가는 그런 네. 시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 잘렸다. 이제 그것 때문에 휴가를 이제 초반에 다 못 나갔죠. 큰 메리트가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요. 쌓이는 네. 거라서 저희가 좀 사실 조금 일찍 조기로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 덕분에 쌓이니까. 아마도 훈련원들이 수료할 때 좀 훈련원들이 와서 분대장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군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할 때 그때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가끔 담당 군대 친구들이 롤링페이퍼 써줘요. 맞아. 그러니까 전 그치. 아직도 있어요. 첫 기수 친구들이 그 4개 저희 소대를 담당하니까 4개 분대가 있거든요. 걔네가 다 하나하나 롤링페이퍼를 적어서 줬는데 그거는 전역할 때까지 딱 갖고 있다가 가만히 딱 싸서 나왔어요. 그럴 때 약간 보람 많이 느꼈는데. 좋은 얘기만 써 있었어요. 그렇게 적혀 있고 욕하는 애도 있고 뭐. 아 그래? 아침 점호하고 저희가 띵걸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뒤에서 이제 인솔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한 친구 바지가 좀 이렇게 넘실넘실해서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고 그냥 띵걸 끝나고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저희가 좀 무서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 말을 못했는지 좀 참았던 거예요. 근데 좀 안쓰럽긴 한데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뛰던 도중에 그렇게 실례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괜찮다 문 닫아줄 테니까 아침 먹기 전까지 빨리 해결해라 이랬던 게 좀 이제 교장을 이동을 할 때 군장 싸는 주가 있는데 군장을 싸고 이제 이동을 해요. 논산이 아무래도 훈련장까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이동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는 훈련병들이 엄청 많은데 은근히 많은데 초반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 힘들면은 못 들고 가겠으면은 내려놔라.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엄청 온화한 표정으로 내려놔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는데도 저는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놓고 그 문을 나서자마자 힘들다고 이제 내려놓으면은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교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딱 들고 딱 가는데 조교 앞에서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대님께서 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달려가서 들고 그래서 2개 들고 또 가다 보니까 또 한 명이 또 떨궜네? 근데 제 선임이 이제 그걸 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하고 또 3개 들고 이렇게 교장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따뜻한 기억이네요. 그래도. 그쵸? 그죠? 저 분명히 저희가 훈련병 있을 때는 이게 조교들이 막 뭐라고 하고 해도 저희는 당연히 그런 건 줄 아니까 당연히 그냥 예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분장이 되고 나서 나 저렇게 카이스면 돼야지 하고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 이제 조용한 데 가가지고 이제 예. 뒤에서 중요해요. 그렇게 화내면 화내면 안 된다. 요즘 지침은 네. 이렇게 부드러움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분대장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분대장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지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임무죠. 이게 저희 분대장 임무죠. 근데 그래서- 그 조교들도 혼났을 수도 있잖아요. 뒤로 불러가지고. 그게 진짜 힘든 네. 것 같아요. 저희는 위에서 내려오면 하는데 예. 이제 또 나중에 뉴스 같은 데서 욕먹으면 또 조교들이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전에 사실 그 조교가- 기사가 한번 떴었는데 조교는 잘못 없어.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위에선 치고 올라오고 그게 제일 힘든데 약간 분장들 밑에서 이렇게 훈련병들이랑 잘 해줘야 되고 위에도 간부님들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 요즘은 엄청 많이 바뀌었죠. 큰 소리를 잘 못 내고 최대한 온화하게 해야 되고 아마 분대장이 그 옛날 사람이 느끼는 그 엄청 무서운 분대장이 나올 때는 훈련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실탄 쓰는 사격이나 실제 수류탄이 터지는 뭐 그때 같을 때 위험할 때는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때만 엄격하게 하지 나머지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 온화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 또첫 모습을 방호복으로 맞이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운전한 모습을 처음에 못 보지. 저희가 조교인지 방어복을 입고 이렇게 텔레토비 마냥 이렇게 뚜벅뚜벅 걷는 걸 보기 때문에 무서움이라고는 전혀. 오 그래요? 맞아. 그럼 왜냐면 저희도 지쳐가지고 네. 애들한테 뭐라 할 네. 그게 없어요. 특히 여름에 방어복 입고 있으면 통풍이 안 되니까 벗으면 완전히 전투복이 쩔어 있거든요, 진짜 땀에. 그러고 나면 애들이 뭘 사실 고쳐줘야 되는데 잘못을 해도
내일 해 내일 이러고 넘어가고 이러는. 이제 아니, 저희는 약간 달랐어요. 살짝 라떼는 느낌. 그치. 약간 꼰대는 느낌이야. 라떼 느낌. 하여튼 그 활중대 소대장님 계셨는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누구 한 명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저 있어요 이러니까 그때 소리를 정신 안 차리면 엎드려 뻗치라고. 그때는 약간 그래도 조교들도 그때 저 들어갔을 때는 그 연명장에 인조잔디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가고 싶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은 가로질러 가서 잔디를 밟는 순간 이제 조교들이 잔디 밟지 마세요. 잔디 밟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화내는 딱 그런 무서운 모습이었는데 막상 저희가 조교가 돼서 딱 그 임무 투입을 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아주 부드러운. 바뀌는 추세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을까요? 저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꼰대 느낌 있어가지고. 훈련병들 처음에 입대했을 때는요, 이게 첫날에 동아주차라고 해가지고 4일 동안 동아훈련을 하는데 훈련병 들어왔을 때 첫날부터는 한 12시 좀 넘어서 자고요. 훈련병들 다 재우고 올라와서 저희도 씻고 자야 되니까 12시쯤 자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전투복 입고 훈련병들도 기상시켜야 돼서 5시 반 아니면 5시에 기상해서 그렇지. 미리 내려와서 훈련병들 깨우고 이게 하루를 일과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원칙이 훈련병 기상 30분 전 기상이어서 훈련병 6시 일어난다. 그러면 5시 반. 7시 일어난다? 6시 반. 근데 이제 분대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 위 선임들한테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 한 1시간 전 먼저 기상해서 오늘 할 거 해놓고 내일 일 밀리는 거 귀찮으니까 좀 늦게까지 하다 보면 1시까지 일하고 막 싸고 그렇게 몰래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조교들 다 그럴 거예요. 진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자는 거는 한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주말에 진짜 계속 자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루가 쭉 진행되고 그다음에 뭐 아침 일어나서 기상 이제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훈련 받고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청소하고 이런 건 이제 나머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약간 조교는 일과 끝이라는 단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 그치.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병들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뭐 야전이 안 힘들다 뭐 그건 아닌데 걔네는 어쨌든 16시 이후에 개인 체력 단련 시간도 있고 뭔가 자기 개인 정비도 있는데 조교들은 일단 훈련병이 저희 중대 그리고 뭐 저희 소대 관할 안에 있는 이상 어쨌든 17시 반이 넘어가더라도 걔네가 잘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많이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도 비슷한 영역인데 안 좋은 점도 이제 사람 많이 만나서 잘 안 따라주는 훈련병들 때문에 힘들거나 조금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다고 하면은 장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어떤 무리에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를 수 있고 말하는 방법도 배우고 앞에 서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앞에 나서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진짜 단차 생활을 아예 안 해본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자해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도 그걸 막아야 되는 조교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온화하게 착하게 더 대해주고 그런 친구들은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약간 불만에 가득 차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올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좀 이제 자기가 군생활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머리를 밀고 오는데 제가 봤던 친구는 여기까지 머리를 기르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쟤는 우리 중대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저희 중대를 왔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약간 너 머리 밀어야 돼 이러면 제가 왜 밀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약간 대드는 훈련병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일단 뭐 중대장님께 연락드려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그거 당직 상관한테 가서 처리하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윗선으로? 윗선으로 이제 저희 선에서 하면은 저희도 같이 싸우면 저희가 피해를 입는 입장이 그러라서 어쨌든 한 달 거의 한 6주 가량 똑같은 작업을 하고 2주 쉬고 또 하고 2주 쉬고 또 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치고. 사실 조교가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병이랑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도 초반에는 이제 분대장 임무 처음 들어갔으니까 나도 분대장 임무가 처음이고 저 훈련병도 처음이니까 둘이 약간 마음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 초심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약간 같이 둥둥둥 가는 분위기라면은 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교는 점점 숙달이 돼서 모든 기수가 다 눈에 들어오고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는 기수인데 새로 드는 훈련병도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죠. 거기서 이제 성격이 이제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거나 그거 이제 사람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화를 얻어가는 성격이 다 보통 나빠지는 조금 전자에 보통. 네, 보통은 좀 전자가 되죠. 성격이 좀 안 좋아지지. 네, 조금 날카로워지죠. 조교들도 이게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잘 따르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난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희도 이뻐 보이고 더 어떻게 잘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애초부터 하기 싫다 다 내편거 치고 하면은 솔직히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르치기 싫죠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무기 때문에 성격을 누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해주면 그만큼 저희한테 해주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뭔가 대들 것 같고 이렇게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가 잘해주는 애들은 어쨌든 이뻐 보여서 잘해주는 애들이고 걔네도 그만큼 성격이 좀 착한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뭐 장난친다고 해서 선을 넘거나 이런 애들은 저는 없었어요. 그냥 되게 선 지키면서 분대장이면서 잘 따라다니고 그런 애들이어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입소식 때보다 바쁘다라고는 솔직히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분대장으로서 입소식을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말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정말 촘촘하게 다 세부 계획을 짜요. 정말 온도 재는 사람, 열 스티커 붙여주는 사람, 뭐 어디 관리하는 사람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짜고,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제일 큰 게 방역복을 안 입는다는 그치.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역복을 입고 일하다 보니까 사실 체력 소모도 되게 아까 그랬듯이 크고, 그것 때문에 뭐 일이 줄어들었다, 얘는 뭐 없다 이러는데,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보면 사실 저희 밥 먹는 것도 그냥 식당 올라가서 먹고 내려오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병들이 각자 생활관마다 들어가 있고 생활관별로 겹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카트를 끌어가면서 저희가 또 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방역복을 입은 상태에서 마스크 쓰고 페이스 실드 하고 고무장갑 끼고 그 다음에 밥을 주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한 중대에 몇 명이죠? 200명이거든요. 그럼 조교 4명이서 200명 밥을 줘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진짜 많이 힘들었죠. 휴식 시간도 뭐 거의 없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좀 서운하고 착각이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난 근데 그거 말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사격장이 있거든요. 사격장. 네, 기록 사격장이라고, 자동화 사격장이라고 이제 100m, 200m, 250m 이렇게 이게 표적이 올라와서 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사로의 그 표적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고 내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병들을 데리고 분대장 한 명이랑 방탄 헬멧 쓰고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250을 갔어요. 왜냐면 이제 250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그 풍경이, 저희도 어차피 못 나가는 입장이니까 진짜 예쁘거든요. 사실 거기 뭐 산, 논 이런 거밖에 없어서 진짜 팍 트여 있고, 그때 올라가서 보는 게 진짜 짱이에요. 지금 혹시 막 논산 조교들 보고 있으면 아마 엄청 많이 공감할 네, 거예요. 진짜 공감할 거고. 같이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울타리 진짜 유일하게 높은 건물을 볼 수 있어요. 가면은 그 좀 멀리서 그 시내가 보이거든요. 사회가? 예, 사회가 보여요. 사회가 눈앞에 있는데 이게 많이 좋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이제 애들한테 16명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가가지고 8명짜리 가, 8명짜리 가 이러고 전 중간 앉아서 이러고 풍경 보고 애들 다 했어 가자 이러거든. 착하게 한 다음에. 아니 중간에 이렇게 감시하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안 하나. 중간에 감시해야지. 중력인데 이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았어. 저희 연대 정문 쪽에 이게 벚꽃 길이 쭉 있거든요. 맞아. 벚꽃나무가 그렇지. 있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 길이 딱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길인데, 그나마 이제 전투복 입고 동기들이랑 봤던 기억이. 별 추억을 많이 쌓았나요? 뭐 웃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벚꽃을 군대 안에서 본다는 게 눈물이? 좀 신기했어요. 그게 눈물까지. 이게 진짜 좀 슬퍼서. 바람 불면 막 떨어지면 맞아요. 이뻐. 근데 진짜 이쁘긴 해요 그 길이. 근데 우리가 아마 그 벚꽃 첫 시즌을 못 봤어요. 그치, 분교대 맞아. 다닐 분교대 때여서. 저 훈련병 때는 저도 사회에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옆에 있는 훈련병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데 전 마인드를 제가 하는데 나도 못할까, 내가 못할까 하면서 훈련병은 버텼던 것 같고요. 근데 병사 돼서는 이제 중대원들 운동하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저희 담당 소대장님도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저녁에 뛴걸음 하면서 스트레스 좀 날렸습니다. 운동으로 버텼어요. 네, 운동으로 버텼습니다. 훈련병 때는 그냥 진짜 마음 먹고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했더니 훈련병 생활이 끝났어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생각 한 번 했는데 그 끝나서 훈련병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버텼고 조교되고 나서는 뭐 좋게 말하면은 이제 지인들이 써주는 편지. 근데 많이 사실상 받았어요? 예, 좀 받았죠. 근데 사실상 저를 버티게 해준 거는 아무 생각 없는 거. 진짜 아무 생각 안 해야지 솔직히 그치. 편하게 진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야 돼. 힘든 생각 안 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보내야지 조금 시간도 잘 가고. 군대에서 나 사회 나가면 이런 것도 할 거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자기 개발도 한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이제 그건 이제 시간 날 때 병장쯤 돼서 해도 이게 되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어차피 예, 2등병 때랑 1병 때는 생각을 해도 그 실행에 옮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뛰어다니라고 했지. 그치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저 훈련병 때는 이제 그냥 생활과 동기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동기들 형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해서 노는 거 그냥 맨날 자기 전에 얘기하고 무서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놀았던 게 좀 좋았고 이제 조교 돼서는 뭐 핸드폰도 무슨 있고 얘기를 하면서 놀았다고요? 무서운 얘기. 왜? 우리도 했었어. 아, 그래요? 심지어 난 훈련병 때 저희- 무당 있어가지고 아 그래?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그 이렇게 내려받고 있는 아이인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약간 오싹했대. 그리고 조교 돼서는 이제 뭐 핸드폰 있고 다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상 별게 없었는데 제가 원래 입대하기 전에는 진짜 여자 아이돌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에스파가 나오고 나서 이거 맨날 저희 점호 시간에 점호가 이제 21시에 시작이고 사관님이 올라오는 2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30분 동안 블랙맘바랑 넥스레벨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시간일 텐데. 아니 상관없어.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여자 오마이걸 그치. 살짝 설렜어 이런 거 육중대 한번 검사해야겠네. 그러니까 맨날 보고 이제 하는 거지. 아이고, 그걸로 못했죠. 아까는 일어나기 30분 전부터 자고 막 12시 넘어서 눈코 뜰수록 바쁘다고 빡빡하다 그러면 약간 그 짬을 이용해서 약간 보는 거죠. 일단 봐야 잘. 이제 뮤비도 이제 상병 말쯤. 그치. 네, 그때부터 말쯤. 골라보는 거죠. 네, 그쵸. 근데 뭐 상관없잖아. 그냥 너가 겪었던 일. 네, 뭐 훈련병 때라든지 1년 좀 덜 사귀었었는데 훈련병 때 뭐 인편 많이 써주고 편지 많이 써주고 전화하면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의지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다 보니까 휴가 나간다 하고 또 며칠 후에 또 잘렸다고 전화하고 맞아. 또 이번에 휴가다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또 잘렸다고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아쉽게 헤어진 기억이 있네요. 괜히 울어. 괜찮아. 떠나고 의지됐던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운동했죠. 운동? 네, 런닝 뛰고 헬스하고 그냥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네. 저는 에스파. 저는 이제 지인이 써준 편지들이랑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검신이 있었네요. 네,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그쵸. 한번 나와야겠네요. 검신 데이트. 그 있잖아 여자친구랑 힘 바탕에 안 봤는데요. 맞네. 그 너 나 없지가? 봤어. 제가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됐어. 안 돼. 야, 됐어. 긴 글을 못 읽어서 기억나는 노래 막 그런 거 말하는 거 있어. 그래. 오. 봤었어. 저 진짜 힘 많이 봐요. 근데 맞네. 의지가 됐던 거에 힘은 안 나오네요. 한 명도. 사실 다 저도 그 힘이 그쵸, 항상 저 힘이 힘을 나게 했죠. 메달을 1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쵸. 너 혼자 선택해봐. 나? 어. 난 나지. 안 된다. 왜? 이유도. 난 잘했어. 이게 전형적인 패급이라고. 아니 진짜. 그런 말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원래 이런 감동 부분이. 미안하다. 고졸이라. 그럼 다시 할게. 다시. 오케이. 고졸이라. 전 이제 용빈이랑 준규가 워낙 군생활을 잘하고 저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 빼고 둘이 좀 많이 잘하지 않았는데. 근데 전 진짜 준규 잘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얘가 8중대 군대장이었는데 그쪽에 동기 라인이 좀 많아서 원래 동기 라인이 많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밑에 시키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근데 얘가 동기 라인이 좀 많았어서 그냥 혼자 막 하루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준규가 잘하지 않았나.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잘하기도 했고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럼 준규 씨. 저는 아무래도 이게 현준이랑 같은 교육대 사다 보니까 많이 보여서 현준이가 아무래도 잘했죠. 막내 때 그리고 그 밑에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힘들게, 그러니까 중대 분위기가 달라요. 저희는 조금 온화한 편인데 여기는 조금 빡센 편? 현준이가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진짜 자기가 당한 거를 애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밑에 애들한테 엄청 잘하고 진짜 군생활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현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훈련병 때 6중대였는데 현준이가 저 6중대였는데 현준이가 배치를 6중대로 갔거든요. 저는 6중대 가고 싶었는데 현준이가 6중대로 배치 받고 좀 늦게 나오길래 가봤었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2등병 때부터 대단하다 하고 있었는데 또 말년 때 가보니까 현준이 또 막상 시키진 않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얘가 좀 착한 것 같아요. 만족하고 아니 근데 일단 그거 보고 요즘 많이 긴장하면서 입대한다던데 절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옛날 요즘에 일사단도 조리를 절대 안 하죠. 이제 몸에 터치 같은 것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 터치도 안 하고 딱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 때에 와도 공감을 못할 정도여서 아마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저는 이거를 약간 지금 군대 현역이신 분들 중에 선임분들 그리고 이제 갓 선임이 되려고 하는 허리라인 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걸 보고서 저도 막 밑에 애들한테 막 뭐라 하고 욕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못하진 않았어도 내가 좀 더 잘해줄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진짜로 근데 약간 지가 말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 너무하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약간 반성하고 약간 회개하는 느낌으로 좀 봤었고 우리끼리 있을 땐 못해서 아쉬웠다면서.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맞는다 좀. 그러니까 아니요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어색한 것 같아. 그래서 재밌잖아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말 분노와 뭐 우울감 이런 거를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왕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야 되는 이상 좀만 열심히 해서 사실 그 안에서도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목표를 하나 딱 정해두고 뭐 훈련병 때는 요거 뭐 병사가 돼서는 요거 이렇게 해서 딱 정해서 그냥 내가 이걸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맞아 그리고 조교라고 해서 되게 처음부터 막 위축돼서 오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말해주고 싶은 게 조교는 이제 더 이상 훈련병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얼차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조교는 정말 훈련병들이 야전 가서 기초 군생활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DP에서 보듯이 욕하고 이런 사람 절대 아니고 정말 너희를 도와주기 위한 도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축돼서 들어오지 말고 분노와 우울감도 갖고 오지 말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오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을 뭔가 조교니까 도우미? 오케이 그럼 내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약간 이건 또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군인으로서 생각하는 그 선만 딱 지켜서 그때 하면은 뭐 잘 군생활 할 것 같아요. 들어올 때 현중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울감이랑 그런 거는 가지고 오지 말되 필요한 거 신분증이랑 나랑 사랑 카드 꼭 챙겨오고. 와, 진조교다. 그치. 필요 없는 것들 면봉은 그치 총 닦을 때 필요하니까 면봉 같은 거 그리고 핸드폰 요즘에 코로나 조사 때문에 핸드폰 필요하대. 그래? 이거 필요하니까 요즘 핸드폰 가져오고 제발 그 공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챙겨오고 옷 멋내서 입고 오지만 어차피 다 집으로 보내는 건데 그렇게 너무 바리바리 싸우지 말고 그 정도만 딱 하고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훈련병들 입대할 때 좀 반항심이라던가 아니면 가볍게 들어오는 마음을 좀 버리고 들어와도 좀 쫄지 말고 반항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만 잘 따라주면은 우리도 그거에 맞게 대우를 해주니까 엄한 건 안 시킬 테니 이상한 건 안 시킬 테니까 그치. 군인화를 시켜줄 테니까. 논산에서 조교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많이 느꼈는데 같이 군생활하면서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조금 더 과장하면 같이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요. 잘 버텨줘서 고맙고 잘해줘서 고맙고. 저도 뭐 같은 마음인데 조교라는 게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안 힘든 좀 덜 힘든 보직이죠. 다른 데보다 뭐 혹한기도 없고 유격도 없으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데 그때 조금 옆에 의지되는 친구도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다치지도 않고 성격도 모나지 않게 왜? 아무튼 그렇게 전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 근데 저는 입대할 때부터 같이 할지는 몰랐지만
저희 같이 같은 연대 될 때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많이 좋아했었고 그렇게 많이 친해지면서 정말로 진짜 죽을 때까지는 잊지 못할 동기들인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 제발 그 천국의 다리 지나갈 때 막 차에 보고 막 만세하고 맞아 맞아. 손들듯이 아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인으로서 이게 위상이 많이 져야되는 행동이어서 아 맞지. 딱 얘네 앞만 보고 예의답게 각 앞만 잡고 보고, 네. 앞만 보고 주먹 쥐고 주먹 쥐고 밖에서 이제 차에서 보면 논산훈련소는 조교들은 어떻게 통제를 하길래 저러냐 이런 고생할 얘기가 뻔하다. 예,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